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현재까지 시장 분위기는 대단히 양호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 12시를 갓 돌파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 선물 옵션 만기일 영향도 있겠지만 뭐 수급의 반전이라고 할까요? 그동안에 우리 증시가 수급 왜곡이 컸죠. 수급 왜곡에 따라서 어려웠던 그런 상황에서 오늘 모처럼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쌍끌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시적인 순매수일지 혹은 기조적인 순매수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 순매수로 전환되기 때문에 다소 좀 기조적인 상승일 가능성에도 상당히 좀 우리가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요. 작년 3월이죠. 3월 코로나 최저점서부터 지난 1월 11일까지 우리가 유동성 장세라고 나름대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철저하게 개인들이, 동학 개미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사실 개인들은 좀 뭐랄까, 이제 힘이 좀 떨어졌죠. 지금 이제 예탁금 같은 경우가 정체 내지 좀씩 이탈한 그런 모습이고,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돼야 되는데, 시장 자체가 다시 추세 상승으로 혹은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돌파하려면은 결국은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로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내일 우리가 주말 특집 형태로 자세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세 상승인지 혹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인지. 자, 아울러서 액면 분할에 대해서 나름대로 세 가지 견해에 대해서 요약을 해봤거든요. 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면 분할에 대한 세 가지 견해. 자, 제가 이제 예전에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공부를 했던 내용이 주로 이제 그 주식에서 이제 많이 크게 성공했던 사람들이죠. 유명한 사람들. 뭐, 그분들 대략적으로 한 100명 정도는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뭐 미국, 유럽, 특히 또 일본에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고래가와 긴조 굉장히 나름대로 일본 사람들은 제가 조금 그런데 하여튼 고래가와 긴조는 개인적으로도 존경을 합니다. 단 한 명을 한 분을 뽑으라면 단연코 전에도 말씀드렸죠. 조셉 그레빌이죠. 조셉 그레빌. 근데 조셉 그레빌은 액면 분할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부정적이었어요. 그 액면 분할을 발표하는 시점이 세력 입장에서 세력은 사실 그 물량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다 팔아먹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액면 분할을 발표하게 되면 거래량이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거리가 크게 터지니까 세력 입장에서 매도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소 좀 이것도 궤변인 것 같아요. 논리상은 좀 안 떨어진 것 같고요. 두 번째 견해는 사실 그 결론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얘기죠. 두 번째 견해는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겁니다. 액면 분할이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회사 오너라든가 경영진 입장에서 중장기 어떤 성장에 따른 자신감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으면 사실 그 액면 분할 이후에 어떤 그 주가 향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제 반반이에요. 액면 분할 이후에 초기에는 좀 조정을 받았지만 나중에 이제 많이 간 기업도 있고 또 못 간 기업도 있는데요. 그 액면 분할 당시 상황을 보면 사실 그 근거는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액면 분할은 기업들 입장에서 중장에 따른 그 자신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 기업들을 우리가 잘 살펴 또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견해는 이건 좀 디테일한 내용입니다. 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액면 분할 발표 시점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액면 분할은 시장에서 호재를 받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 조정이 불가피해요. 오버슈팅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결과적으로는 기업 실적, 혹은 이제 기업 펀더멘탈에 의해서 그 좌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그 카카오를 기존에 액면 분할했던 어떤 그 사례들하고 맞춰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죠, 당연히. 우리가 카카오 어떤 그 기업의 본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뭐 제가 하여튼 그 좀 뭐 러프하게 이제 말씀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100만 원 정도, 최소한 100만 원 정도는 목표로 봐야 되겠고 그 이상도 충분히 우리가 그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성장성을 부여한 업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아울러서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위기에 강한 기업이죠. 위기에. 지금 뭐 대내적인 어떤 불확성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불확성, 리스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환율이라든가 유가라든가 이런 경제 지표들의 어떤 불확성도 있죠.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내외적인 어떤 그 충격에는 상대적으로 뭐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화면은 이제 머니투데이 3월 11일자 기사입니다. 일단 그 카카오가 지금 5분의 1로 액면 분할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50만 원이라 보면 50만 원이 10만 원이 되는 거죠. 카카오 주가 떨어질까 뭐 액면 분할 효과라는데 발행 주식 수가 지금 8,870만 주에서 4억 4천만 정도로 늘어납니다. 늘어난 것만큼은 사실 상대적으로 무겁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 액면 분할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격대가 비싸게 되면 사실 좀 안 사는 거죠. 안 사는데 가격대가 이제 5분의 1로 줄어들면은 특히 이제 그 소액 투자가 입장에서도 접근하기가 뭐 용이하다,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게 뭐 사실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아래 보시면은 그 심리적으로 카카오 주가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소액 개인 투자들에게는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자, 지금 큰 줄기를 보면은 지금 뭐 유동성 장세 이후에 실적 장세 다음에 또 뭐 역금융 장세 그러는데 그 긴 흐름으로 봐서는 저금리죠. 저금리 상황에서 어떤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는 그 최근에 여러분들 그 조정받을 때 보시면은 대형주보다 사실 그 개별주들, 중소형주들이 많이 소외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개별주 장세가 아니죠.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지금 시장에 돈이 이제 많기 때문에 많은 돈으로 띄울 수 있는 그런 그 대형주들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개별주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개별주는 하더라도 사실 좀 그 제가 보기엔 평범성보다는 비범함이 없고서는 사실 어설프게 개별주 하는 것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저희 같은 경우도 개별주를 좀 추천하는데 최근에는 좀 개별주로 좀 그 많이 그 사실 결과가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도주. 그 제가 예전에 니프티 15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니피안 멋진 15개 종목 한해서만 매매해도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머니투데이 기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그 카카오를 보면은 이제 39만 원, 39만 원에서 액면분할 공시 그 즈음 전후까지 지금 그 표시를 한 그 차트가 되겠는데 48만 4,500원에서 그 전날 발표한 거죠. 그 다음날 월요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장중에 이제 50만 원 살짝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게 이제 맞다고 보는데 또 단기 성향의 이제 회원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 성향 회원들은 단기 성향 회원분들은 물량을 좀 축소하라고 했어요. 비중은 저희가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뭐 대략 44만 원까지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반등 중인데 48만 원 정도 전후가 뭐 잠시 후에 우리가 그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만 48만 원대는 사실 그 기술적으로도 저항 가격대예요. 그래서 내가 단기 시세 민감한 분들이라면 뭐 팔고 뭐 저점을 뭐 되산다 이런 논리는 뭐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물량을 일부 좀 조금 줄였다가 저점에서 되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길게 보면 사실 그 끌고 나가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게 보면은. 자, 카카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연봉 차트인데 연봉 차트. 지금 이제 뭐 대략적으로 막 15만 원대죠. 연봉으로 보게 되면 많이 밀집된 가격대가 이제 그 2010년 이후서부터 2011년서부터 15만 원, 16만 원, 18만 3천 원이 최고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15만 원대 전후에서 이제 왔다 갔다 오랫동안 이제 박스권 구간을 보이다가 드디어 이제 2020년도에 연봉상 장대 양봉을 출현시키는데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고 이런 주식들은요,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혁신에 의한 주도주는 3년 오르고, 혁명적 주도주는 10년까지 오른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는 카카오의 미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카카오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차트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0년 이상 지금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죠. 자, 여하튼 간에 카카오는 혁신이 아니죠. 이노베이션이 아니라 레볼루션, 혁명적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이죠. 그게 이제 그 4차 산업혁명과 지금 연관된 거고, 뭐 그런 어떤 제가 무한대로, 무국이라고 했어요. 끝이 안 보여요. 우리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로 이제 답이 있죠. 그런데 카카오의 어떤 그 성장성은 끝이 이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또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또 우리가 투자 지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안타까운 것은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사실 자기 자본 이익률이 낮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률이 20%는 넘어가야 된다고 봐야 돼요. 20%가 넘어가야지 카카오가 어떤 거 규모의 경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규모의 경제에 실현하는 단계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세 자체가 굉장히 젊죠.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30대에서 이제 40대로 넘어가는 30대 정도 시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곤 하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카카오를 연봉은 뭐 많이 자주는 아니더라도 연봉을 기본적인 베이스로 보고 월봉을 많이 봅니다. 월봉을 보는 사람 앞에서 자꾸 일봉을 갖다 대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이제 좀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 같아요. 당연한 스트레스겠죠. 당연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리가 일봉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지금 예전에 많이 봤거든요. 제가 예전에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이제 그 광화문 근처에 이제 트레이딩 센터장을 한번 했어요. 그 당시 이제 LG증권 트레이딩 센터장을 했는데 그 하루에 매매를 한 30번 이상씩 하는 사람들이요. 30분 이상씩. 그런데 수익이 나요. 그런데 그게 100에 한두 명이 그렇대요. 100에 한 명. 진짜 선수들이 달라붙어도 그게 만만치 않고 굉장히 많은 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궁극은 뭐냐면 다 병에 걸려요. 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단기 매매, 뭐 단기 매매나 사실 뭐 장기 매매나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은데 이 단기 매매로 사실 그 돈을 버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고 결국 그 스트레스는 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주가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주가가 오를 건 아니잖아요. 회복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평화로운 투자가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019년도, 2018년서부터 볼까? 2018년도에 730억, 2019년도에 2070억.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죠. 많이 오르고 2020년 작년이 4,500억으로 4,560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100% 이상이 증가하고요. 올해 예상 영업이 7,500억인데 이게 최근 보고서인데 대체적으로 한 8천억 정도를 얘기 많이 합니다. 거의 뭐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한 100% 정도 수익 영업이익이 난다. 그리고 이제 2022년은 드디어 1조는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잘하면 사실 그 올해도 뭐 1조 가까이 나올 수도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아래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11%에 불과해요. 11%. 올해 예상 영업이익률이 13%. 점진적으로 증가하죠. 그런데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영업이익률이 기본적으로 20% 정도 때는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규모의 경제. 근데 아직 그 젊기 때문에 그런 젊기 때문에 되는 사업은 더 강화시키고 안 되는 사업도 굉장히 많죠. 적자투석인 사업도 많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성숙화되면서 이제 그 규모 경제와 함께 이제 영업률이 한 20% 되고 자기 자본율 ROE 같은 경우도 여전히 낮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ROE가 2.6%밖에 안 돼요. 퍼가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퍼가 220배에서 71배, 51배 퍼가 고퍼에서 저퍼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저는 20%대 미만까지도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게 과거 사례, 성장주들 과거 사례 보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들은 그게 퍼가 수백 배, 결국은 초기에는 퍼가 안 나오죠. 이익이 안 나오니까. 하여튼 그 굉장히 고퍼에서 상상을 초월한 고퍼에서 저퍼로 전환된 시점. 나중에 결국은 저퍼로 전환된 시점에서 오히려 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PBR도 뭐 지속적으로 낮아진다 보는 거고. 제가 이제 수평선으로 검정색 그 수평선을 걷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역사의 고점이에요. 18만 3천 원이 최고점이었습니다. 그 고점을 이제 작년에 돌파했고 지금 18만 3천 원 고점 돌파하고 지금 이제 그 18만 3천 원에서 51만 원이니까 아직 갈 길이 좀 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작 1년 오르고 1년. 지금 작년에 오르고 이제 올해 2년째 이제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혁신에 의한 주도주도 3년까지 오르는데 저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혁명적 주도주, 이거는 10년 이상까지도 오를 수 있는 그런 혁명적 주도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카카오를 할 때는 그 내용을 제가 좀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 카카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자세, 태도, 마음가짐이죠.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이들은 카카오를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고 고점에 서서 저점이 또 물려가고 또 파는 경우도 있고 뭐 수만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죠. 그러니까 보유한 사람들의 어떤 그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강조하는 얘기가 있죠. 카카오는 우리가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문제가 이제 크게 이슈화가 되고 있죠. 또 이제 LH 사태를 통해서 이슈화가 되는데 마치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아파트가 됐든 땅이 됐든 보통 투자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은 갖고 하죠. 지금 이제 평당 이제 아직 5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50만 원치죠. 이 평당 얼마 갈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부동산은 갖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러죠. 그리고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건물 같은 경우는 임대료라도 나오는데 아파트는 사실 감가상각만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주식은 배당을 주죠. 배당을. 자, 카카오 지금 이제 2월 10일서부터 현재까지 뭐 보고서들입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이제 목표 가격을 제일 높이 얘기한 데가 대략 63만 원이 제일 높았어요. 63만 원. 지금 증권사에서 뭐 나름대로 보수적인 증권사에서 63만 원을 얘기했다면 이거는 뭐 70만 원이 아니라 한 80만 원 정도는 뭐 갈 수도 있다. 과거의 어떤 우리가 뭐 과거에 뭐라 그럴까요? 어떤 경험에 의하면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거고요. 뭐 내용도 굉장히 좋죠. 한국 모바일 라이프의 지배자. 그렇죠. 지금 이제 한국 모바일 라이프의 생태계에서
카카오를 빼고는 사실 그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죠. 일상에서 카카오 서비스의 지배력이 상승한다. 보고서 내용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3월 4일자 현대차증권 보고서인데요. 깜짝 이베이 코리아 인수 참전. 지금 이제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 참전을 했어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뭐 자금력은 뭐 충분히 한 것 같고요. 만약에 인수에 성공한다면 연간 거래액이 25조랍니다. 25조. 25조면은 사실 그 뭐 쿠팡을 뭐 크게는 아니고 쿠팡을 좀 정도 앞선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완전히 이제 그 환경이 바뀌어버린 거죠. 뭐 카카오 없이 못 사는 세상이 목전이다. 뭐 모빌리티 유상증자로 보유 지분 가치 상승. 뭐 내용이 예전에 제가 그 네이버의 한 10여 년 전에 그 이런 내용하고 이제 그 내용을 캡처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준 적이 있어요. 거의 뭐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일봉 차트 지금 이제 거의 뭐 47만 원 돌파해서 48만 원에 이제 48만 원에 딱 목전인 그런 상황인데 일단 그 48만 원은 20일 동평선이죠. 20일 동평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일 이동평선이라는 것은 한 달 평균선이죠. 그 최근 한 달 동안에 평균 매수 단가도 될 수 있고 매도 단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만약에 20일선 아래에 있다면 최근 한 달 동안의 산사람들 평균은 손해보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20일선 회복했다는 것은 반대의 경우가 있죠. 최근 한 달 동안에 산 사람들의 평균은 남아있는데 왜 21선이 중요하냐면 최근 한 달 동안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수급적인 왜곡이 심했죠. 자, 그러면서 사실 그 21선이 하향 이탈이 됐는데 오프닝 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 오늘 뭐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어요. 양시장에서. 근데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이게 기조적일지 아닌지는 몰라요. 우리가 확률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기조적인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데 그 바닥 시점에서 사실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일단 그 순매도를 하더라도 순매도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거나 순매수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뭐 소폭이나마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좀 전환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이게 본다면 굳이 뭐 제가 언급해드리긴 그렇지만 일단 그 50만 원 아래에서는 저항을 받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한 48만 원대에서는 뭐 그러니까 그 단기 매매하시는 분이라고 할까요? 단기 매매하는 분들은 이제 한번 팔았다가 뭐 되사는 이런 것도 이제 바람직할 것 같고 길게 끌고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저희도 이제 회원분들 성향이 다 틀려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저희 어떤 저희 어떤 그 투자 원칙이라든가 논리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다 잘 이렇게 따라오시는데 그 일부 이제 단기 추구 회원들 같은 경우 있죠. 그분들은 지난번에 액면 분할 얘기했을 때 50만 원에서 비중을 좀 많이 좀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내일 48만 원대선 뭐 단기 저항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게 얼마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좀 부담스러운 분 그리고 시장이 요즘에 많이 요동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돼 있죠. 그럴 때는 현금화, 그러니까 최소한 뭐 자기 투자 금액이 한 20% 내지 많게는 한 30%까지는 현금화 차원으로 좀 파는 것도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현대투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지금 그 회원 가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여하튼 간에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사실 수익률 차원에서 손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최근처럼 충분히 조정받은 상태에서 회원 가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도 좀 많이 마음이 편하거든요. 자, 하여튼 그 뭐 기간하고 가격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저희 그 법인 계좌가 있고, 그 다음에 제 전화번호가 있는데 입금하시면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장 시작 전에 인사 말씀과 함께 제가 꼭 추천해주고 싶은 2종목 내지 3종목은 있습니다. 좀 물리더라도 한번 믿고 목표가까지 끌고 온다면은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